안녕하세요. 한문 시간입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동물 어떤 동물일까요? 자, 이렇게도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늑대일까요? 이리일까요? 그렇습니다. 비슷하지만 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큰 대자 위에 점 찍는 것처럼 씁니다. 실제로 개는 이렇게 옆모습이어야 되는데 갑골문에서는 세워져서 그려져 있습니다. 갑골문도 한번 옆으로 해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개가 입을 벌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까지 말아 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마지막처럼 됩니다. 자, 여기다 색깔을 한번 입혀보면 이렇게 입힐 수 있겠죠. 지금 이 까만색 부분이 벌리고 있는 입이겠죠. 입이면서 머리 부분이겠죠. 이 파란색은 당연히 귀겠죠. 빨간색이 앞다리, 뒷다리, 녹색이 몸통, 분홍색이 말아 올려진 꼬리겠죠. 각골문에서는 확실히 자 개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지금 글자에서 저 큰 대자 위에 점 찍어진 모습만 보고 개를 유추하기는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가 앞다리, 뒷다리, 몸통, 꼬리, 귀, 입이면서 머리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개견이라고 한다. 자, 쓸 때는 간단하게 빼기, 시옷, 큰 대자처럼 쓰고 위에다가 점을 찍어주면 되겠죠. 개견이라고 한다. 한번 알아둡시다. 자, 개견자를 대문자로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다른 글자랑 쓸 때는 이렇게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이런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의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그 다음에 귀, 앞다리, 귀면서 앞다리, 뒷다리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기의 견자를 다른 글자랑 쓸 때는 이런 모양으로 쓴다. 자, 이렇게 시옷 첫 번째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D 라인처럼 쓰고 그 다음에 시옷 첫 번째.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손숫자를 다른 글자랑 쓸 때 이런 모양으로 쓴다고 그랬죠. 손숫자랑은 모양이 다르다. 구별 꼭 해야 된다. 개의 등을 생각하면서 여기가 휘어져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숫자와 개견자의 소문자는 꼭 구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미리 알아둔 한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알겠죠, 여러분들. 많이 봤었죠. 당연히 뭐죠? 입구자입니다. 자, 이거는 뭐였죠? 그렇죠. 귀 모양을 그대로 그렸고, 자, 귀는 양쪽에 있으니까 양쪽으로 귀걸이 거니까 밑으로 하나 하라고 그랬었죠. 귀 이자.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였죠? 그렇죠. 마술사의 모자처럼 보이지만 그런 명자라고 그랬습니다. 유승용 아저씨가 영화에서 바가지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승기가 말합니다. 모자가 바가지가 됐네. 그래서 모자 모양은 그릇이 될 수 있다. 물론 갑골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먹는 국그릇, 라면 그릇처럼 생겼죠. 그래서 그릇명이라고 한다. 물론 이 그릇이 엄청나게 커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면 욕조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자에서는 그릇이 딱 단순히 음식을 먹는 그릇뿐만 아니라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면 욕조까지도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뭐였죠? 너무 많이 봤죠? 그렇죠. 집 모양이라고 했었죠. 집면이라고 했습니다. 집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인간들이 가장 최초에 살았을 동굴, 집을 만들기 전까지 살았을 동굴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씁니다. 여기 보면 집면자가 보이죠? 집면자가. 그럼 이 파란 거의 정체는 뭘까요? 우리가 동굴이라고 하면 저렇게 바위 속에 뻥 뚫려 있는 겁니다. 바위에 속이 뻥 뚫려 있는 거. 갑골문도 보면 이렇게 큰 바위 언덕에 구멍이 뻥 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고 지금 이렇게 쓴다. 그래서 동굴혈, 구멍혈이라고 한다. 단독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지만 다른 글자랑 쓸 때는 다른 글자가 이 밑부분에 와야 되기 때문에 시옷, 니은처럼 써서 작게 만든다. 그리고 이 밑에다가 다른 글자를 이 밑부분에다가 다른 글자를 씁니다. 구멍혈이라고 한다. 자, 이거는 많이 봤었죠. 그렇죠. 사람 인자죠.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사람 인자 이렇게 부위를 구별할 수 있겠죠. 사람 인자다. 사람 인자도 이렇게 세 가지 모양으로 쓴다. 단독으로 쓸 때, 다른 글자 왼쪽에다 쓸 때, 다른 글자 밑에다가 쓸 때. 세 개 다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였죠? 그렇죠. 무릎 꿇은 사람,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무릎 꿇고 있는 모습.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무릎까지, 그 다음에 손 이렇게 써서
색깔을 넣어서 구별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 절이라고 한다. 마치 절하고 있는 모습하고 비슷하니까 사람 절 그러면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한다. 기역 쓰고 일자, 기역 쓰고 니은처럼 해서 써야 된다. 다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개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뭘까요? 그렇죠. 첫 번째 잘 짖는다. 두 번째 냄새를 잘 맡는다. 세 번째 지나가는데 갑자기 달려들기도 한다. 달려들어서 물어버리기도 하죠. 네 번째 사람 말을 잘 듣다가도 때로는 미쳐서 막 날뛰기도 한다. 다섯 번째 사냥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하면 개하면 떠오르는 이러한 모습들이 한자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한자를 그림으로, 그림을 한자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글자는 뭘까요? 딱 보면 입과 개입니다. 그러면 개랑 입을 그려놨다. 뭘까요? 개가 뭔가를 먹고 있는 모습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개가 입을 벌려서 뭘 짖는 모습일까요? 그렇죠. 이런 모습입니다. 멍멍 짖는 모습. 그래서 짖다, 패자를 이렇게 씁니다. 개가 입을 벌리고 뭔가를 짖는다. 물론 먹는다도 될 수 있겠지만 짖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구자랑 개견자를 쓰면 짖다, 패라고 한다. 또 봅시다. 이거랑 아까 달라진 모습은 뭐죠? 아까는 자, 여기는 원래는 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개를 한 마리로 축약한 겁니다. 개가 두 마리가 짖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죠. 개가 한 마리가 짖으니까 친구 개가 멍멍 하고 같이 짖는 거겠죠. 아파트에 살다 보면 아랫집 개가 멍멍 짖으면 또 윗집에 사는 개가 또 멍멍 따라 짖죠. 그럼 너무 시끄럽죠. 개들이 울며 짖으면. 그래서 이걸 울다 곡이라고 합니다. 울다 곡, 울다. 마치 개처럼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운다. 그래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상가집에서 이렇게 우는 걸 곡한다라고 하죠. 그때 울다 곡자입니다. 그래서 개 원래는 두 마리였는데 지금은 한 마리다. 그래서 개들이 서로 짖고 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모습은 뭘까요? 그렇죠. 위에는 구멍, 밑에는 개가 있죠. 개구멍, 구멍에 개가 있다. 뭘까요? 구멍에 개가 있는 걸까요? 자, 갑자기 돌자라고 합니다. 왜 이게 하필이면 갑자기 우리 돌발 행동할 때 어떤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냐면, 자, 이 아가씨가 갑자기 놀라고 있어요. 왜 놀랐을까요? 멀쩡하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평소에 맨날 걸어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개가 구멍에서 뻥 뛰쳐나오는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돌이라고 한다. 그래서 돌발 상황 할 때 그 갑자기 돌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모습. 또 어떻게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 개가 이거 개입니다. 개가 수행기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놈 너 잡아먹겠다. 우리 식량을 약탈하는 놈 너 잡아먹겠다. 쫓아가겠죠. 막 쫓아가는데 생지가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리니까 개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가서 꽉 부딪히는 모습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부딪힐 돌자도 됩니다. 우리 충돌이라고 할 때. 그래서 이 개 구멍과 개를 가진 이 모습은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뜻이 갑자기 돌, 부딪히다, 돌이 되겠습니다. 자, 메롱 이러고 있겠죠. 자, 이 모습은 뭘까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나요? 밑에 빨간 건 개, 이 위에 파란 건 뭐였죠? 스스로자. 스스로자가 원래는 뭐였죠? 그렇죠. 코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 개가 있습니다. 개, 코. 개가 왜 코를 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밑에 똥이 있었던 거죠. 똥 먹으려고 냄새를 맡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냄새, 취. 그래서 주로 개가 냄새 맡는 거, 나쁜 똥 냄새, 악취할 때만 씁니다. 냄새, 취. 그럼 좋은 냄새는 뭐라고 할지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자, 이거랑 비슷한 글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는 똑같은데 뭐가 추가되어 있나요? 그렇죠. 입구자가 추가되어 있죠. 어떤 모습일까요? 이거는 이 똥이 딱딱하게 굳어서 냄새가 안 나서 걔가 혓바닥으로 핥아가면서 냄새를 맡는 거. 그래서 냄새 맡을 후, 우리가 후각이라고 할 때, 후는 입구자의 발음을 따온 거겠죠. 입구자의 발음을 따와서 우 발음으로 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후각 할 때 또는 악취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어찌됐든 개가 냄새를 잘 맡는다는 특성을 이용한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뭘까요? 색깔을 입혀보면 똑같이 개는 똑같죠. 다른 글자 옆 왼쪽에 올 때 이런 모양으로 바뀔 뿐이죠. 똑같고 사람, 서서 걸어가는 사람,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상황일까요? 한 사람은 무릎 꿇고 있고 한 사람은 서서 걸어가고 있고. 그렇죠. 영희야 쫄지마. 우리 멍멍이 착하지. 멍멍이 이리 와봐. 그래서 영희도 한번 자기도 해본다고
멍멍이 착하네 멍멍멍 하니까 멍멍이 착하네 영이가 아니니까 이건 넌 내 주인 아니지 하고 확 달려들어서 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엎드릴 복종한다라고 할 때 마치 개가 사람에게 복종하는 모습. 이거는 개가 사람을 물어버리는 거. 큰 일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저지를 범할 우리 범죄라고 할 때 범자입니다.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거, 범하는 걸 범죄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 차이를 가지고 뜻을 나타냈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뭘까요? 자, 왼쪽 빨간 건 개견자가 다른 글자 왼쪽에 올 때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죠. 오른쪽은 왕자. 원래는 그렇지 않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학교에 나오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왕과 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 네, 왕한테 개가 너 꺼져 하고 왕이 개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뭐가 되겠어요? 이 미쳤나? 내가 왕 저 미친 개네? 이렇게. 그래서 미칠 광자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알아둡시다. 정확한 어원은 아닙니다만 일단 이렇게 알아두고 학교에 나와서 질문하면 그때 멋지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칠 광. 자, 그럼 한 발 더 들어가 봅시다. 선생님이 이 한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스토리를 한번 짜봤습니다. 어느 개의 하루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느 개의 하루. 자, 주인 아저씨 아줌마는 들에 나가고 개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도둑이 빈집이라 여기가 몰래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했죠. 이를 눈치챈 개가 개구멍으로 갑자기 얼굴을 내밀고 도둑을 놀라게 했어요. 어떻게? 멍! 하면서. 그래서 개가 구멍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 갑자기 돌이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도둑을 향해 개가 입을 벌리고 강렬히 짖기 시작했어요. 멍멍 멍멍 멍멍. 그 모습을 한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아까 우리가 했던 짖다 패가 되겠죠. 옆집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이웃집에 사는 친구 개들도 따라서 도와주려고 막 입을 벌려서 울부짖었어요.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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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놈 꺼져라 뭐 이렇게죠. 그걸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 원래는 개 두 마리였다가 지금 한 마리로 해서 울다 곡이라고 한다. 자, 이에 놀란 도둑이 걸음만 나살려라고 재뿌리 낳게 내빼버렸다. 이에 만족한 개 앞으로 무엄하게도 쥐 한 마리가 지나갔다. 개는 쥐를 잡으려고 재빠르게 뒤쫓기 시작했다. 쥐가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자 질주하던 개는 구멍에 꽝 부딪혀버렸다. 개가 구멍에 부딪혔다. 그래서 그것만 따워서 이렇게 되면 부딪히다 돌도 될 수 있다. 갑자기 돌도 되지만 부딪히다 돌도 될 수 있다. 머리가 아파 길을 돌아다니던 개는 똥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맛있는 똥이 있네 하고 냄새 맡는 모습이겠죠. 냄새 취. 코로 냄새를 맡은 개는 입으로 똥을 핥아가며 냄새 맡기 시작했다. 핥아가면서 먹는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입구자가 더해지면 입구의 발음을 따서 냄새 맡을 후각이라고 할 때 후자겠죠. 자, 똥 냄새를 맡은 개는 뼈를 들고 있던 주인을 보고 먹고 싶어 바짝 엎드렸다. 저 뼈 좀 주세요 하고 주인 앞에 엎드리는 모습, 꼬리에 헐랑거리면서. 자, 이거는 엎드릴 복종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뼈다귀를 받은 개는 모렴치하게도 주인을 물고 넘었다. 먹을 거 다 먹었으니까 이제 주인을 물어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를 자, 이렇게 범할 범, 저지를 범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주인을 물고 피맛을 본 개는 이리저리 날뛰며 어린애들마저 물고 미쳐 날뛰었어요. 걔가 막 미쳐 날뛰는 거죠. 피맛을 봐가지고 그 어린애들도 막 물으면 내가 왕이다 이놈들 하고 달릴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미칠 광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개에서 생겨난 글자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한자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글자는 뭘까요? 자, 빨간색은 개, 파란색은 아이자자였죠. 분홍색은 그릇 명자였었죠. 자,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개와 아이와 그릇이 있는 거죠. 자, 사전에는 사나울 맹자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맹수라고 할 때 왜 이게 사납다가 될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그릇에 뭐가 들어있다? 치킨. 내가 어린 애기가 내가 치킨 먹어야지 그러니까 걔가 그 치킨 내 거다 이놈아 하고 걔가 갑자기 싸나워진다는 소리겠죠. 얼굴이 바뀌면서 그 아이는 겁에 질리고 그래서 사나울 맹 이런 식으로 한자를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기억해보는 방법을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자, 이게 원칙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나 더 봅시다. 자, 이 글자는 뭘까요? 짐승 숫자입니다. 우리 앞에 글자랑 합쳐서 맹수라고 할 때 개견자만 여러분 눈에 보이죠. 개견자랑 이 왼쪽은 그럼 과연 뭘까요? 갑고문을 보르면 다르지만 자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 같은 놈, 우리 짐승이라고 하죠. 이 짐승 같은 놈, 개 같은 놈이라고 하죠. 그래서 왼쪽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느 책에 나와 있던 걸 선생님이 한번 따온 겁니다. 위에 있는 입구자 두 개는 눈으로 생각하고 밑에 밭전자처럼 생긴 걸 개 코라고 생각하고
개 수염이라 생각하고 입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라도 한번 여러분들 외워봅시다. 쓸 때는 자 이걸 개 눈이라고 생각하고 개 코라고 생각하고 자 코수염이라 생각하고 밑에 입이로 생각하고 옆에다 개 견자를 써준다. 개 같은 놈 짐승 이렇게 해서 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눈, 코, 수염, 입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 개랑 관련된 글자들을 빨리 살펴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차근차근 멈춰가면서 여러분들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